안녕하세요. 요가힐러 연구소 요가힐러입니다. 요가 강사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꼭 해보고 싶은 자세로 박쥐 자세를 꼽습니다. 어떤 분은 요가 개인 레슨을 시작하시면서 다리를 좌우로 쫙 찢고 상체를 바닥으로 납작 엎드리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박쥐 자세는 유연성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요가 자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박쥐 자세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인 소마 요가 동작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박쥐 자세는 엄지발가락부터 고관절을 지나 늑골까지 연결된 간경락을 자극하는 자세로 피로를 회복시키고 묵은 감정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회음부의 앞부분을 열고 뒷부분을 조이는 자세로 반대 자세인 소머리 자세와 상호 보완됩니다. 팔다리를 쭉 펴고 바닥에 눕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생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마치 집에 와서 들고 있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듯이 지금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 공간의 어디쯤에 어떤 자세로 누워 있는지 살펴봅니다. 천정에서 내 몸의 앞면까지는 얼마나 먼가요? 양쪽 발끝에서 저 앞뼈까지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정수리부터 반대 벽까지는 얼만큼 먼가요? 오른팔에서 오른벽까지의 거리감, 왼팔에서 왼쪽 벽까지의 거리감을 생각해 봅니다. 배꼽과 코끝을 연결하는 몸의 중심선을 상상으로 그어보고 그 중심에서부터 양쪽 다리가 얼마나 멀리 벌어져 있는지, 양쪽 팔이 얼마나 멀리 벌어져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어느 팔, 어느 다리가 더 바깥쪽으로 벌어진 채 놓여 있나요? 이제 몸의 뒷면이 바닥에 찍는 무늬를 생각해 봅니다. 내 몸의 뒷면에 잉크를 칠한 채로 하얀 도화지 위에 누웠다 일어난다면 어떤 무늬가 찍힐까요? 골반과 다리는 어느 쪽이 더 무겁고 진한가요? 등과 양팔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서 선명한 무늬를 찍고 있나요? 뒤통수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더 진한가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몸 전체를 한꺼번에 봤을 때 내가 숨을 쉰다는 느낌이 가장 명확한 부위는 어디인가요? 일부러 호흡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텅 빈 공간이라면 바람과 공기가 통하는 것이 당연하듯 몸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호흡을 그냥 봅니다. 그렇게 호흡이 드러나는 부위가 배꼽보다 아래쪽인가요? 위쪽인가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더 호흡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나요? 이제 두 무릎을 구부려 세웁니다. 양쪽 발바닥을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 놓습니다. 발바닥에 찍는 무늬가 다르더라도 일부러 모양을 바꾸려거나 바닥을 누르는 힘을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양쪽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보되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무늬를 상상합니다. 한 손은 아랫배에, 한 손은 윗가슴에 놓습니다. 두 손의 위치를 가운데로 만들려고 어깨나 팔에 힘을 줘야 한다면 조금 양옆으로 치우치더라도 팔과 어깨가 편안한 부위에 손을 놓습니다. 시각과 생각보다는 촉각과 느낌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게, 우세해질 수 있게 손 아래 부위의 감촉에 집중합니다. 배와 가슴의 모양, 따뜻한 온도감, 숨을 쉴 때 어느 부위가 얼만큼 움직이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숨을 마실 때 두 손이 서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껴보고, 내쉴 때는 두 손 사이 공간을 서로 가까이 당겨 모아봅니다. 마시는 숨에 꼬리뼈를 내리고 가슴을 올리며 두 손 사이가 멀어지게 하시고요. 내쉴 때는 두 손 사이가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게 합니다. 들숨에 꼬리뼈가 내려가고 가슴이 턱 쪽으로 부드럽게 올라가고, 날숨에는 두 손이 서로 가까워지며 꼬리뼈가 바닥에서 가벼워집니다. 목과 어깨, 발바닥은 부드럽게 바닥에 가라앉힌 채로 두 손 사이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움직임의 파동이 위로는 또는 아래로는 어디까지 번져 나가는지를 봅니다. 들숨에 두 손 사이가 멀어질 때 고관절 앞면의 주름이 더 접히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날숨에 두 손 사이가 가까워질 때 고관절 앞면이 쫙 펴지는 것은 또 어떤가요? 들숨에 골반이 발 쪽으로 굴러가며 고관절이 접히고, 날숨에 골반이 머리 쪽으로 굴러가며 고관절이 펴집니다. 이렇게 고관절이 접혔다 펴질 때 발은 또 어떤가요? 발이 찍는 무늬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나요? 또는 무거워졌다 가벼워지나요? 무게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발이 멀리로 밀려 나갔다가 엉덩이 쪽으로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할 때 발이 찍는 무늬의 변화를 상상해 봅니다. 또 위쪽으로는 어디까지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두 손 사이가 멀어지며 어깨와 꼬리뼈가 바닥을 누를 때 목과 머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두 손 사이가 가까워지며 꼬리뼈와 어깨가 살짝 들릴 때 목과 머리는 또 어떤가요? 언제 목이 길어지는 느낌이, 언제 목이 짧아지는 느낌이 납니까? 뒤통수가 바닥에 찍는 무늬가 밀려 나가거나 당겨지는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 느껴지세요? 이제 움직임을 멈추고 양팔을 바닥으로 편안하게 내려놓고 양발, 골반, 등과 양팔, 머리가 바닥에 찍는 무늬를 있는 그대로 살펴봅니다.
처음 눕자마자와 지금의 차이가 있나요? 숨을 쉴 때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부위는 지금은 어디인가요? 맨 처음 바디 스캔하고 난 후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을 비교해 봅니다. 이제 골반을 들어서 골반 아래 블럭을 가로 방향으로 끼워 넣습니다. 천골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골반 전체가 블럭에 내려지고 아래 허리는 허공에 떠서 바닥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둡니다. 양손으로 아랫배를 만져봤을 때 손이 만지는 공간의 기울기를 살펴봅니다. 두 손 사이 공간에 물방울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린다면 그 물방울이 배꼽 쪽으로 흘러 내려갈까요? 치골 쪽으로 흘러 내려갈까요? 골반의 기울기가 얼굴 쪽에서 봤을 때 오르막길인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양손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더 오르막길이 선명해지도록 아래 허리를 바닥으로 무겁게 늘어뜨립니다. 허공을 지나 바닥 쪽으로 더 늘어질 수 있게 마치 해먹 안에 물건을 넣어 놓으면 무겁게 해먹이 처지듯이 허리 근육을 무겁게 바닥 향해 허리 근육 위에 척추뼈를 무겁게 바닥 향해 그 척추뼈 위에 뱃속의 장기의 무게를 또 무겁게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부 근육 전체를 장기 위에 이불을 덮어주듯이 또 무겁게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허리와 복부의 무게를 바닥으로 온전히 가라앉힐 때 골반의 기울기가 더 오르막길이 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더 말아서 엉덩이 끝은 들고 허리는 바닥으로 부드럽게 가라앉히며 다음 날숨을 사용해서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두 다리를 그대로 천정 쪽으로 들어 올려봅니다. 무릎을 가슴 가까이 가져와서 바람 빼기 자세를 만드는데 이때 골반을 너무 아래쪽으로 놓으셨으면 좀 미끄러지는 불안정함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허리 쪽으로 당기되 허리를 받치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받칠 수 있는 위치에 블럭을 놓으시면 좋습니다. 양손을 정강이 앞으로 가져옵니다. 어깨와 팔을 부드럽게 하고 발목과 발가락에도 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 부위를 내 의도에 맞게 조절하려면 그 부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는 힘을 풀 수 있어야 정확히 내가 원하는 의도의 그 근육과 그 부위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와 허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바람 빼기 동작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발가락이나 무릎으로 의식이 옮겨가지 않게 다른 부위는 부드럽게 합니다. 골반이 높이 괴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중력에 맡겨서 다리 무게를 떨어뜨리면 점점 허벅지가 복부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일부러 다리를 당겨오기보다는 이 중력의 영향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는 방향, 다리가 배 쪽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내려오도록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허벅지와 배가 가까워지셨나요? 허벅지의 피부를 통해 배가 숨 쉬는 것을 느껴봅니다.
배를 부드럽게 하고 숨을 마시고 내쉴 때 배가 허리 쪽으로 들어갈 때 양쪽 팔꿈치를 구부려서 다리를 복부 쪽으로 살짝 당깁니다. 마시는 숨에 배가 허벅지를 밀어내는 들숨, 내쉬는 숨에 배가 허리 쪽으로 들어갈 때 팔꿈치를 구부려 다리를 또 부드럽게 당깁니다. 이 리듬을 맞춰봅니다. 날숨은 우리 몸이 이완되게 하는 굉장히 큰 선물 같은 존재인데요. 마치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음악에 맞춰 몸에 춤을 추듯이 들숨에는 다리를 당기는 것을 살짝 그만두고 날숨이 깊어질 때 다리를 부드럽게 당기며 허리의 긴장을 더 풀어줍니다. 이제 숨이 다 나가고 허리를 바닥 향해 해먹처럼 무겁게 늘어뜨리셨으면 양손을 풀고 두 다리를 천천히 천정을 향해 펴 올려줍니다. 천정을 향해 펴 올리기 위해서 골반이 엉덩이 쪽으로 구르며 골반의 무게가 블럭 위에 실리는 것을 느껴보시고요. 골반이 블럭과 많은 부분 맞닿았을 때 두 다리를 천정 향해 쭉 펴 올립니다. 무릎과 발목은 일부러 펴지 않고 살짝 구부러진 상태로 다리 전체를 가슴 가까이 옮겼다가 바닥 쪽으로 살짝 기울였다가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여 봅니다. 어느 각도에 다리를 멈췄을 때 가장 근육의 힘이 쓰이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에 편하신가요? 마치 돌탑으로 예를 들어보면 다리가 돌탑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반대쪽에서 돌탑을 당기고 있지 않으면 더 기울어져서 쏟아지는 힘이 발생하겠죠? 다리를 돌탑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아서 중력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쌓아질 수 있는 위치로 가져가 봅니다. 마치 골반뼈 위에 대퇴골을 꽂아 넣고 대퇴골 위에 정강이를 꽂아 놓고 그 위에 발뼈를 얹어 놓았다 생각합니다. 어느 위치에서 근육의 힘을 가장 덜 쓰게 되시나요? 내가 힘을 덜 쓰게 된다면 숨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숨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는 위치로 양 다리를 가져갑니다. 이제 두 다리의 뒷면에 투명한 유리벽이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두 다리를 그 유리벽을 따라서 좌우로 천천히 내려봅니다.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좌우로 그대로 다리를 내려서 허벅지 안쪽이 점점 당기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많이 최대한 다리를 찢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중력이 내 다리를 당기는데 내가 방해하지 않고 허용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치골을 중심으로 양쪽 다리 안쪽이 당기기 시작하실 텐데요. 좌우가 똑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서로 약간 다른가요? 지금 다리 안쪽의 저항감을 충분히 느껴보시고요. 이 저항감을 더 크게 만드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MET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늘리려고 하는 허벅지 안쪽에 살짝 힘을 줬다가 다시 부드럽게 푸는 방식으로 박쥐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숨이 다 나가고 나면 마시는 숨에 두 다리를 살짝 모으는 방향으로 힘을 줍니다. 다리 사이에 끼고 있던 큰 짐볼을 부드럽게 조인다 라고 상상해 보세요. 숨이 나갈 때는 짐볼을 풀고 다리 무게를 다시 바닥 방향으로 무겁게 떨어뜨립니다. 마시는 숨에는 가상의 짐볼을 부드럽게 조인다 라고 상상하고, 내쉴 때는 짐볼을 풀고 다시 다리를 헐겁게 바닥으로 툭 떨어뜨립니다. 다음 마시는 숨에는 짐볼을 부드럽게 다리로 조이는데 7초간 숨을 마시는 것을 생각하고 숨이 모자라면 멈춥니다. 내쉴 때는 허벅지 안쪽에 힘을 풀어 다리를 바닥 향해 툭 떨어뜨립니다. 숨을 마시고 3, 4, 5, 6, 7 내쉽니다. 다리를 툭 마시고 3, 4, 5, 6, 7 내쉽니다. 다리의 힘을 툭. 마지막 한 번 마시고 큰 짐볼을 조이고 5, 6, 7 내쉬고 다리를 툭 떨어뜨립니다. 처음에 느꼈던 저항감과 지금 느끼시는 저항감의 차이가 있나요? 조금 더 부드러워지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저항감을 이겨서 더 많이 벌리려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자극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풀고 허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한 번 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허벅지 안쪽으로 큰 짐볼을 조인다 생각하시면서 두 다리를 점점 천장을 향해 모아옵니다. 한동안 늘렸기 때문에 다리를 모으는 게 좀 뻐근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두 다리를 직각이 되는 위치에 놓아보고 숨을 마시면서 두 다리를 90도만큼만 벌려봅니다. 내쉴 때는 복부와 회음부가 부드럽게 조여지는 느낌을 상상하며 다리로 짐볼을 꾹 눌러 모읍니다. 숨을 마실 때 배와 회음부를 부드럽게 하며 두 다리를 90도 정도만 벌려보고 내쉴 때 배와 회음부를 부드럽게 조이며 두 다리를 가까이 모아봅니다. 이렇게 5번을 반복을 하실게요. 마실 때는 배와 회음부를 부드럽게 해서 두 다리도 좌우로 열어보고 내쉴 때는 배와 회음부, 소변 참는 느낌으로 조여주며 두 다리를 가까이 모아옵니다. 숨의 크기, 길이와 두 다리를 열고 닫는 움직임을 맞춰봅니다. 이제 두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가까이 당깁니다. 양손으로 다시 정강이를 잡아주고 허리를 바닥으로 툭 늘어뜨리며 날숨마다 다리 무게가 복부 위로 무겁게 실리게 합니다. 마실 때 배가 허벅지를 밀어내는 느낌, 내쉴 때 배가 허리 쪽으로 툭 떨어지며 다리가 더 가슴 가까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배가 숨을 쉴 때마다
다리가 넘실넘실 거리게 합니다. 이제 양팔을 바닥 쪽으로 기울이시고요. 블럭에 닿아 있는 골반의 부위를 살펴보세요. 골반의 윗부분이 블럭에 닿아 있고 아랫부분은 블럭에서 떠 있으실 텐데요.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 골반을 천천히 블럭 건너로 보냅니다. 지금 닿아 있는 부위보다 조금 아래쪽, 또 거기보다 조금 아래쪽, 서서히 속도를 조절하며 골반을 블럭 너머로 가져갈 때 다리의 존재는 잠시 있습니다. 다리를 펴서 블럭 너머로 보내는 느낌보다는 골반을 블럭 너머로 가져가니까 다리가 저절로 따라간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몸의 어느 부위가 일을 하고 있나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속도를 일정하게 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바닥이 얼마나 가깝게 또는 멀게 느껴지시나요? 일정한 속도로 가기 위해 집중하며 내리고 양발의 앞부분이 바닥에 닿고 나면 발을 굴리듯이 발꿈치까지 완전히 매트 위로 내려놓습니다. 이제 힘을 주고 있던 부위의 힘을 완전히 푸시고요. 골반을 살짝 들어서 골반 아래에 있던 블럭을 밖으로 빼냅니다. 두 다리를 바닥에 쭉 펼치고 발끝을 편안하게 하며 몸의 뒷면이 바닥에 찍는 무늬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맨 처음에 바디 스캔 할 때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봅니다. 양쪽 골반, 양쪽 다리 중에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요? 양쪽 등과 양쪽 팔 중에는 어디가 더 무거운가요? 무심코 숨을 쉬었을 때 가장 선명하게 숨을 쉬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봅니다. 요가일러 연구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